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공부할 부분은 지방세법의 첫 번째 취득세 부분이죠. 오늘 공부하는 취득세 전체적인 내용에서 취득세 부분에 다 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세 문제, 재산세에서 세 문제, 그리고 등록면허세에서 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재산세는 비중이 아주 크죠. 그럼 취득세가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자한테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 있으면 광역시장이, 도지역에 있으면 도지사가 취득한 자한테 취득세 내라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간다 그래서 지방세, 그리고 도세라고 하죠. 도세냐 시군세냐 이렇게 얘기할 때 취득세는 도세다. 그죠? 과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 도지사. 그리고 취득세 부분은요,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과세를 하겠다. 그럼 앞으로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재산세 모든 세법을 공부할 때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이냐, 과세 대상을 공부하고, 두 번째,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공부하고,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세율.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은요, 그것을 스스로 내야 되느냐, 신고납부.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통지에 의해서 고지서에 받아서 내느냐, 보통징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하나 차분하게 보죠. 자, 여러분 교재 396페이지에 보시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취득세 과세 대상부터 봅니다. 어떤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대라고 할 것이냐, 지방세법에는 과세 대상 물건을 정해놨다. 그죠? 그래서 하나씩 가는데, 다만 여러분 교재 보시면 396쪽에 1번 과세 대상의 양가로 1번 부동산 그랬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줄치시기 바래요. 공부상 등재 내용과 사실상 내용이 서로 같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서로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사실상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용도로 보고 과세한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 등기권리증에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개간을 해서 취득할 때 당시 농사 짓고 있는 농지를 취득했다면 농지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지, 공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임야로 과세하는 건 아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한다. 그럼 먼저 어떤 물건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고 할 것이냐, 이거 알고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여러분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토지, 그리고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 그죠? 이것이 광범위한데 우리 공법인 세법에서는 범위를 축소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면 토지와 건축물이죠. 토지하고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 그래서 토지는 여러분 교재 보시면 과세 대상 부동산의 다음 장 397조 토지하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8가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지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전이냐 답이냐,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이렇게 해서 28번째 잡종지까지 토지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땅에 이름을 붙여놨다. 그게 지목이라고 하죠. 28가지로 되어 있는 사실상의 모든 토지예요. 그래서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의 모든 토지 그랬는데, 이 얘기는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실제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했을지라도 사실상의 모든 토지는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허가 여부를 따지지 않죠. 사실상의 모든 토지 취득했을 때 과세하는데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현황, 취득할 때 당시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로 보고 취득세 과세한다. 그래서 첫 번째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 다음 두 번째 건축물이죠. 건물이 아니라
건축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건축물 하면 바로 두 가지인데 여러분 교재 2번 나와 있죠. 건축물 하면 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이걸 뭐라고 하느냐?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건축법에는요, 토지 위에 설치된 공작물 하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설치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로서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거기에 딸려있는 시설물이 있으면 그 딸려있는 시설물까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에 공장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는 레저시설, 저장, 도크, 저반시설, 급배수,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토지 위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서 점포나 창고나 차고 이런 것이 바로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붕이 있기 때문에 뭘로 본다?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딸려있는 각종 뭐가 있으면 시설물이 있으면 여기서 딸린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부착이 돼서 설치된 시설물을 얘기하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밑에 메모 박스에 보시면 부수되는 시설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수되는 시설물은요, 요 상태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아요. 취득했어도. 요걸 사다가 건축물에 어떻게 하라? 부착이 됐을 때, 건물에 부착이 돼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을 때 건축물로서 과세가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1번 엘리베이터 승강기, 그리고 2번에 발전시설이나 냉난방 보일러 시설물 이런 거 세부적으로 기억할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거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건물 등에 부착이 되어 있으면 그것까지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토지 또는 지하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는 시설물, 이것은 토지 위에 또는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인데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보다 건축물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세가 과세되는 시설물이 있다. 그래서 박스 밑에 보시면 밑에 포인트에 보시면 독립된 시설물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건물 밖에 건물과는 따로 별도로 설치가 된 토지 위에 설치되거나 지하에 설치된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레저 시설하면 건물 밖에 야외 수영장이나 전망대 시설물이나 유원지에 가시면 각종 놀이기구 시설물이나 25 이상의 골프, 연습장 시설물 또는 두 번째 줄에 옥외 스탠드, 야구장, 축구장, 관람석, 지붕이 없죠. 이런 것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니라 레저 시설로서 건축물이다. 고로 레저 시설 이것도 취득하면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 얘기고, 두 번째 저장 시설물,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에 물을 저장하면 수조, 기름을 저장하면 저유조죠. 그죠? 이런 것도 저장 시설물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 건축물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저반시설이 있습니다. 도크 저반시설, 선박회사가 선박을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거나 또는 대형 선박이 들어왔을 때 오르내릴 수 있는 저반시설물, 이런 것도 건축물이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토지 위에만 설치된 게 아니라 토지 지하에 묻혀서 설치될 수 있는 연결관, 송유관, 배수관, 급배수, 가스관 이런 시설물, 복개시설 이런 것도 시설물로서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또는 그거 외에 에너지 공급시설 그랬어요. 에너지 공급시설 하면 주유소의 주유기,
또는 가스 충전소의 가스 충전 시설물, 이런 것도 에너지 공급 시설물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죠. 자, 그 외에 철골식으로 되어 있는 조립식 주차장 시설물입니다. 이렇게 건물은 아니지만 토지 위에 또는 지하에 설치된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도 넓은 의미의 건축물로서 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고 간 거지, 여기에는 뭐뭐뭐가 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억할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뭐다? 건축물. 건축물에 붙어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건축물로 보고 취득세 과세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축물이다. 그죠? 그리고 건축물에는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래서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건물에 즉 지붕은 없지만 건물 밖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있으면 각종 시설물도 건축물 범위에 들어가서 취득했으면 취득세 부과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이 되는 건 부동산이죠. 자, 다음에 부동산은 아니지만 398페이지에 보시면 차량. 참고로 이 제목이 중요하죠. 차량은 취득세 과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차량이 뭐냐 이것은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고 갑니다.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엔진이 설치돼서 이동하는 오토바이도 차량이니까 취득세 내라. 자동차라고 하지 않고 차량 이렇게 얘기하죠. 실은 자동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엔진이 설치된 차량. 그 다음에 피견인차 그랬죠. 피견인차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여 자동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바퀴만 달려 있고 여기 엔진 동력이 설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독자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지만 다른 자동차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는 이런 시설물, 자동차 뒤에 연결해서 끌려가는 걸 피견인차, 이것도 엔진은 설치되지 않았지만 차량으로 보고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는 궤도라고 그랬죠. 궤도, 철길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것이 차량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차량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기계 장비. 기계 장비는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공사용에 이용하는 장비, 또는 화물을 선적하역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 또는 광산에서 광물질을 캐낼 수 있는 장비, 이런 것은 그런 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건설장비로 등록된 그런 장비죠. 쉽게 얘기하면 중장비를 얘기합니다. 포크레인이 됐던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이와 같은 중장비는 엔진이 설치됐어도 차량으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기계장비로 따로 분류가 되죠. 그런 기계장비 취득했을 때 내라 과세합니다. 다음에 순서를 좀 바꿔서 항공기. 여기 지방세법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항공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조종할 수 있는 기구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행기 하면 동력으로 가는 여객기죠. 비행선 하면 열기구가 될 수 있고, 비행선 열기구, 활공기 하면 행글라이더죠. 바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또는 해전이 항공기 하면 헬리콥터 비행기 명칭입니다. 명칭이 무엇으로 붙든 간에 공중에서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열이나 바람이나 동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구, 그래서 원격 조종하는 모형 비행기, 이런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항공기. 다음 선박. 수상해서 이동할 수 있는 기구죠. 그래서 기선, 동력으로 가는 선박이든 범선, 바람 등을 이용해서 가는 선박이든, 그죠? 또는 큰 배에 달려있는 부선, 끌려서 가는 선박, 이거 전부 다 과세 대상 선박입니다. 그래서 선박도 과세 대상이다. 다음 임목. 여기서 말하는 임목은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의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목집단이죠. 그래서 수목집단으로서 토지와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목, 그랬어요.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 과수가 됐던, 중목 대나무 숲이 됐던, 수목집단이 됐던 간에
생립 살아있는 상태에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벌채 상태로 취득을 하거나 살아있어도 인위적으로 옮겨다 심어놓은 묘목 이런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임목. 그리고 광업법 규정에 의해 광업권 하면 지하에 묻혀있는 광물질을 캐낼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어업권도 수산업법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서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가두리 양식장이죠. 김양식장, 전복 양식장 이와 같은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광업권하고 어업권은요, 농어민 지원 정책에 따라서 출원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승계 취득했을 때만 과세하겠다.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일단 광업권, 어업권도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권이죠. 회원들만 누릴 수 있는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회원권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체육시설에 관련된 회원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 골프 회원권도 있고 승마장 회원권도 있고 요트장 회원권 취득했습니다. 취득세를 해야 됩니다. 또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은 한 장소에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춰놓고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이런 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고, 또 하나는 체육시설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발행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일명 콘도 회원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원권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취득세 과세 대상은요, 첫 번째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이다. 그죠? 건축물에는 지붕하고 기둥벽이 있는 거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하고, 그거와는 별도로 지붕은 없지만 건물 밖에 별도로 따로 설치된 독립된 시설물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차량 기계 장비 그리고 항공기 선박 이거 취득했을 때 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임목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제로 발행하는 회원권 중에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장 회원권 그리고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취득했을 때 요 네 가지,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발행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했을 때 과세하겠다. 이렇게 과세 대상 물건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런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할 때 당시 뭐라 그랬어요? 사실상 현황으로 보한다, 부과를 하겠다. 공부상 현황이 아니라 사실상의 용도로 현황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보셨고요. 그럼 이런 과세 대상 물건을 여러분 교재 400쪽에 보시면 이런 과세 대상 물건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이런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취득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400쪽에 보시면 위에 포인트에 박스에 그림 도표 나와 있죠.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론은 밑에 나와 있죠. 취득의 개념 밑에 사실상 취득과 벌로 간주 취득으로 구분한다. 여기 보실까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요 사실상 하면은 뭘 얘기하냐면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유권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죠. 즉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자기 앞으로 형식상 절차인 무엇을 안 했어도 등기, 등록, 여부 따지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취득세 과세하겠다. 이게 사실상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주 취득은 뭐냐?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에요. 사실상 취득이 아니다. 얘기는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지만 취득한 걸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이라고 하는데 하나씩 봅니다. 먼저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두 가지예요. 어떤 내용이냐? 소유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계받아서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취득하는 걸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취득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전 소유자가 있어요. 그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무슨 취득? 승계취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게 아니라 최초죠. 최초로 소유권을 창설을 해서 창조해서 취득하는 걸 원시취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타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승계취득에는 유상,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매로 취득한 거 대가 줬잖아요. 또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뭐합니까? 교환합니다. 또는 법인에 대해서 무슨 출자,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넘겨받았는데 개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았다. 그래서 무슨 취득?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유상, 대가를 금전으로 주든 물건으로 주든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걸 승계취득 중에 유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무상은 뭡니까? 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서 취득하는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 게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사람 재산을 본인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받는 거 상속이 있고요. 재산의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 쌍방 계약의 의사표시로 인해서 받는 증여가 있고 개인과 단체 간에 받는 거 기부, 이런 행위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받았다. 그래서 무상승계취득. 그래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소유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았다. 이걸 우리는 승계취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동산을 승계취득했다. 부동산을 가정했을 때 부동산을 승계취득해서 내 거라고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할 때 승계취득은 소유권 무슨 등기냐? 이전 등기 대상이다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 타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상속을 받던 증여받았던 매매로 취득했던 교환으로 취득했던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원시취득은 최초로 취득한다고 그랬죠. 아니 최초로 창조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어떤 사례가 있느냐. 그래서 토지 보시면 바다나 하천, 호수 뭐라고 합니까? 바다나 하천, 연못 같은 것을 공유 수면이라고 하죠. 바다나 하천 등을 매립했어요. 메꿨어요. 공유 수면 매립 또는 바다를 메꿨다 뭐 간척 이렇게 해서 최초로 없었던 토지가 새로 생겼다. 이게 원시취득입니다. 이때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허가받고 매립했느냐 또는 불법으로 매립했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죠. 허가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시취득, 취득세, 과세 또 건축물의 경우는요.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하는 행위가 있어요. 건축하면 뭐예요? 건물을 없었던 건축물을 새로 지었다. 신축이 있죠. 그죠? 면적,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늘리는 거 증축,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 멸실하고 다시 짓는 거 재축, 뜯어고친 거 대수선, 개축이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대지 안에 옮기는 이전, 이런 것은 전부 다 원시취득으로 본다. 이런 행위는 허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허가받고 건물을 신축했느냐, 무허가로 신축했느냐,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허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등기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없었던 건물이 새로 생겼으면 합법, 불법 여부를 떠나서 취득세 과세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은 원시취득이 뭐냐? 자동차 회사에서는 또는 중장비 회사에서 뭐합니까? 기계장비 등을 날마다 생산합니다. 제조. 또 항공기 부품을 사다가 일부 조립해서 완성하는 것도 원시취득으로 본다. 그 다음에 선박회사가 주문을 받아서 선박을 만들죠. 건조하는 행위. 이것도 무슨 취득? 원시취득이다. 다음에 점유시효 취득 그랬죠. 예. 처음부터 자기 건 줄 알고 취득했어요. 타인의 부동산이지만 내 건 줄 알고, 타인의 토지지만 내 건 줄 알고 처음부터 의사표시를 했고 평온하게 20년 이상 점유해서 합법적으로 얻어지는 취득을 우리는 점유시효 취득이다. 토지의 경우 부동산은 20년, 동산의 경우는 10년이죠.
그래서 점유 시효 취득은 사실은 만들어서 취득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을 내가 장기간 의사표시 점유를 해서 내 건 줄 알고 취득했다. 그래서 사용수익하면서 20년 지난 다음에 취득하는 것을 우리는 점유시효 취득이다. 그러나 장기간 점유했다고 해서 원시취득으로 구분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최초로 소유권을 건물 등을 새로 지어서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새롭게 지어서 취득하는 거 원시취득은 부동산의 경우라면 이건 등기할 때 최초로 등기 권리증에 기재한다. 그래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 대상이다. 이게 소유권 보전 등기.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갈 것이 여기 요거 점유시효 취득은요 20년 이상 타인의 토지를 점유해서 취득해서 등기할 때 전 소유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소유권을 내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소유자한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되어 있던 토지를 점유시효 취득했으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점유시효 취득은 이전 등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보전 등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소유권을 타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취득하던 최초로 만들어서 취득하던 사용 수익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걸 사실상 취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주 취득은 뭐냐? 이것은요. 자, 요번에 사실상 취득한 건 아니지만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오래전에 이미 가지고 있어요.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재산을 어떤 행위 등으로 인해서 종전보다 뭐가 자산 가치가 뭐했다면 증가됐다면 요 보안 부분 증가된 부분이죠. 요 증가된 부분은 취득한 걸로 본다 간주 취득이에요. 실질적인 취득은 아니에요.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라 이미 취득을 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도중에 그 재산에 어떤 행위를 했더니 종전보다 자산 가치가 보였다 증가됐다면 새롭게 취득한 게 아니지만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중요한 건 간주 취득은 증가된 부분에 있으면 그 부분만 과세한다. 전체 다가 아니라 종전보다 뭐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그렇다면 간주 취득 행위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을 뭐합니까? 변경했다. 지목 변경. 그래서 무슨 가액이 토지 가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목 변경이 무슨 뜻입니까? 형질 변경을 했다는 얘기죠. 토지의 형태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등기권리증에 이와 같은 임야를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임야입니다. 근데 이 임야가 예를 들어서 시가 표준에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이죠. 개별 공시지가가 1억짜리 하는 토지예요. 이 임야를 오래전에 취득해서 가지고 있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 임야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개간을 해서 개간을 해서 허가를 받고 개간했던 불법으로 했던 간에 나무를 잘라내고 정지작업을 해서 여기다가 농사 짓고 있는 농지인 뭘로 전이나 전 또는 뭘로 답으로 지목을 바꿨다. 자, 개간이라고 하는 행위를 해서 임야를 실제로 토지의 형태를 뭘로 농지인 전이나 답으로 바꿔놨다. 이게 지목 변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려면 지목 변경 등기를 하고 팔아야 된다. 그래서 지목 변경 등기 대상이다. 이걸 우리는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농지로 바꿨더니 인근에 있는 농지 등을 비교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당연히 재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임야는 사용수익하는 게 없지만 농지는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가 1억 3천만 원짜리가 됐다. 지목을 변경하기 전에 토지의 공시가격은 1억짜리입니다. 근데 비용을 들여서 농지를 개간해서 농사짓는 농지로 바꿨더니 토지 가격이 1억 3천만 원이 됐다면 종전보다 증가한 거 얼마? 3천만 원이죠. 요 3천만 원은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고 3천만 원에 대해서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게 간주취득입니다. 만약에 지목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가격 뭐가 없으면, 가액의 증가가 없으면 그건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반드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종전보다 뭐했을 때 증가가 되고, 그때 뭐한 부분, 증가된 부분만 과세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건축하는 행위 중에 우리 뭐가 있느냐,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 가장 대표적인 게 개수죠. 그래서 역시 가액이 뭐였다, 건축물 가액이 증가가 됐어요. 개수라고 하는 명칭이 바로 뭐냐, 그 건축물에 없었던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를 했더니 종전보다 뭐가, 자산 가치가 증가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없었던 상가 건물에다가 요번에 비용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건축물의 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라 건축물 내부에 승강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건축물 면적은 그대로 있지만 뭐가, 승강기 설치함으로써 건축물 가격이 뭐합니까? 증가가 되죠. 그럼 그 증가된 부분도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게 간주 취득입니다. 또 차량, 기계, 장비, 선박 등에 대해서 종류를 뭐합니까? 변경합니다. 종류 변경을 했다는 얘기는 구조 등을 변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시 뭐가, 가액이 뭐였습니까? 증가가 됐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소유하고 있다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종류, 구조 변경을 해서 뜯어 고쳐갖고 차체를 종전보다 늘렸거나 적재량을 늘렸다. 그래서 자산가치가 들어간 비용만큼은 증가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또 선박 같은 경우도요, 돛담배 선박이 있어서 동력이 없는 무동력이죠. 그런 선박을 가지고 있다가 비용을 들어서 엔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동력을 설치하게 됐죠. 이것이 구조 변경이죠. 종류 변경. 그러면 그로 인해서 선박의 가격이 뭐한다? 증가. 그럼 증가된 요 가격 부분도 뭐 내라? 취득세 부과하겠다. 이런 행위 등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간주취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점주주라는 게 있어요. 과점주주. 여러분, 과점주주는 뭐냐? 과점주주는 비상장 법인이죠.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총 주식의 50%를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과점주주는 그 회사를 사실상은 지배를 하고 있죠. 왜?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주총회에 가서 자기가 의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다가 과반수 50%를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나중에 상장이 되면 그걸 팔아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냥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세 부과하겠다. 비록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지만 주식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주식을 취득해서 50% 초과하는 순간 부동산을 그만큼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과점주주를 피해 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업 사냥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과점주주는 종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뭐했으면 증가됐으면 그것도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간주 취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400쪽에 취득의 개념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여기서 자, 요거 자, 여기 보실까요? 여기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종류 변경, 가액이 증가된 거 과세합니다. 그리고 여기 원시취득도 과세한다 그러는데 꼭 기억할 거 요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무슨 취득은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만드는 회사에서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대다수 기업에서 제조 생산하죠. 대량으로.
제조 또는 항공기 부품을 사다가 일부 조립해서 항공기가 됐다면 그것도 원시취득으로 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선박회사에서 주문을 받아서 만듭니다. 건조, 이런 행위가 원시취득이에요. 그러면 법인은 왜 회사는 이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을 원시취득하느냐? 목적이 팔을 거다, 판매. 팔아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법인은 법인세를 내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매번 자동차 회사가 날마다 자동차를 만들어내요. 그럼 만들 때마다 너네 원시취득이니까 취득세 내라 이렇게 부과하면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부담이 크겠죠. 그리고 경영하는 데 압박이 올 것이고 부담이 커요. 또 그걸 취득세를 부과하면 할 수 없이 법인도 자동차 만들 때마다 뭐네? 취득세 내고 그걸 원가로 계산해버리면 자동차 가격이 세금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 결국은 자동차를 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소비자가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요 네 가지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뭐 하지 않겠다. 과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거지 회사가 직접 사용 수익하는 재산이 아니라 재고 자산이다 이 얘기죠. 회계에서 얘기하면. 그래서 이건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요거 꼭 정리하시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잠깐 한번 참고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거기 보시면 400쪽에 보시면 맨 밑에 주석으로 달아놨죠. 1번 밑에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할 때 과세하지 않겠다. 원시 취득했을 때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조하는 회사는, 건조하는 회사는, 조립하는 회사는 취득세 내지 마라. 안 내요. 납세 의무 없어요. 그러면 승계 취득했을 때 과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새 차로 출고받아 취득하면 여러분은 회사로부터 소유권 넘겨받으니까 승계 취득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취득세 내라 이겁니다. 그러나 원시 취득한 자동차 회사는 취득세 안 내요. 물론 자동차 회사가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판매할 걸로 보고 취득세 내지 마라 이렇게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판매하지 않고 그것을 자동차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때는 과세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요거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잘못 이해하시면 그러면 주택도요.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새롭게 신축했어요. 원시취득이잖아요. 그럼 주택건설회사는 왜 아파트 지었느냐? 분양하려고 지었어요. 그럼 원시취득이니까 판매 목적이니까 그 취득세 과세하지 않느냐? 그건 과세합니다. 부동산은요. 원시취득, 승계취득, 간주취득 다 과세. 그래서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면 취득세 내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예요. 무슨 취득? 원시취득이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요. 회사 앞으로. 그래놓고 여러분이 회사로부터 뭐 받으면 분양을 받으면 여러분은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니까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다른 건 다 과세합니다. 그러나 여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 요거 광어권하고요. 광어권하고 어업권이 있어요. 광어권, 어업권. 요 광어권, 어업권도 여러분 행정관청에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서 최초로 취득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출원에 의한 취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관청에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에 지질학적 조사를 했더니 광물질이 배장되어 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서 내가 최초로 캐낼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게
출원에 의한 취득이에요. 이런 경우는 농어민 지원 정책에 따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가죠. 그것만. 여러분 398페이지 39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7번에 양가로 7번 광어권 보시면 광어법 규정에 의한 광어권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출원에 의한 원시 취득은 면제한다. 얘기는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이 얘기예요. 그 밑에 8번도 어권도 수산어법 또는 내수면 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권을 말한다 그랬죠. 이것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원에 의해서 취득은 역시 면제다. 가두리 양식장 인허가 받아서 최초로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출원에 의한 취득이죠. 어권. 이런 건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겠다 얘기. 그렇다면 광어권, 어권은 어떨 때 과세하느냐? 승계 취득할 때 과세한다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인허가 받아서 최초로 캐낼 수 있는 권리 광어권을 취득했다. 나는 취득세 안 내.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매매로 취득했던 상속을 받던 증여받던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은 여러분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출원에 의한 거, 출원에 의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면제 대상이다. 그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까지 보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